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 얘 뭐냐면은 폼 태그야. 우리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데이터,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폼 태그니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여기 사용자 입력을 하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때 쿼리 스트링에 키 밸류, 요 사용자 입력 값을 문자열로 name value %, name value 이런 식으로 날라간다 그랬어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쿼리 스트링이라 그래요. 날라가요. 근데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낭비죠. 유효한 값만 입력받아서 전송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뭐 전화번호만, 이메일만, 어떤 특정 문자열만 선택해서 전송하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jQuery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출 누르면 요 사용자 입력을 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가는데, 제출 누르면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지,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제출해요. 그 작업을 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어떻게 처리했냐, 서브밋, 서브밋 이벤트는 우리 사용자 입력에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전송 버튼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기본 이벤트예요. A 태그, 폼 태그 클릭하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기본 이벤트고요. 걔를 막고 싶으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받은 애 prevent default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요 샵 네임, 샵 패스워드, 그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샵 네임, 샵 패스워드. 네임 속성은 우리 쿼리 스트링 만들 때 키 값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키. 밸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일 거고요.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액션 페이지로 가는데, 서브밋 이벤트 등록을 하니까 1이 오겠죠.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1이 와요. 그 다음에 네임, 패스워드 이거 읽어와가지고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비어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비어있느냐, 비어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럿하고 이름이랑 패스워드가 뜨겠죠. 그리고 기본 이벤트를 안 막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둘 다 입력했으면 얼럿 띄우고 기본 이벤트가 동작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여기는 액션 해가지고 이동할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 페이지로 새로 호출돼요. 현재 페이지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액션 속성을 넣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래서 이거 입력을 했으면, 둘 다 했으면 이쪽으로 와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도 입력 안 했으면 else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하고 기본 이벤트를 막았어요. 원래는 서브밋 버튼 누르면 액션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현재 페이지에 머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력을 jQuery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요게 33번 항목 보면 정규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이메일인지 전화번호인지 판별을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런데 요즘은 HTML5에서는 속성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제공. 자, 그래서 패턴, 정규식 이런 게 정규식이에요. 정규식이 뭐냐면 어떤 문자열이 내가 원하는 문자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문자열. 얘를 정규 표현식이라 그래요. 정규 표현식. 얘의 의미는 지금 쓰여 있는 의미는 문자 이게 대괄호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문자예요. 요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0부터 9, 알파벳이거나 숫자인 문자 한 개, 그런 의미예요. 4, 10, 4개에서 10 사이에 알파벳이나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 1, A, B 통과되겠죠. 특수문자 들어가면 통과 안 되겠죠. A, B, C 세 글자니까 네 글자 이상이어야 되니까 통과 안 하겠죠. 정규식이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이메일을 잘못 입력하면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정규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식을 우리 때 공부해서 했는데 책이 열나 두꺼워요. 벽에만 해요. 벽에만. 얘도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예요. 공부하기 힘든데 얘 책 다 물어보면 실무 애들 물어보면 정규식 표현식 할 때 챗 GTP 엄청 잘한대요. 내가 필요한 문자열을 물어봐요. 챗 AI한테, 챗 GTP한테 나 이거 뭐 전화번호 정규식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언어마다 좀 표현식이 조금씩 달라요. 완전 다르진 않고 하여간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만들어줘요. 그거 복사해서 일단 쓰시고 정규식 공부는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요한 거를 한글로 기술해서 만들어달라 그래요. 그럼 만들어줘요. 그거 가지고 쓰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정규식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걸러내는 작업할 때 쓰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래서 HTML 옛날엔 자바스크립트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HTML에서도 지원해요. HTML5. 그런데 실무 가면은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실무는 엄청 까다로워요. 사용자가 특히 공무원들은 국가 관련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기존에 제공해 주는 걸로 할 수 없고 새로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고 일단 HTML5에 있는 정규식 사용 방법 이렇게 속성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 홀더 얘는 사용자 입력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살짝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4부터 10짜리 입력하세요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려고 얘를 딱 클릭하면 글씨가 사라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죠. 걔가 플레이스 홀더예요. 요게 입력 전 사용자한테 입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패턴, 여기에 정규식을 넣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요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이 정규식에 맞는지 판별해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판별해요. 지가. 그래서 안 맞으면 알아서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맥스 랭스 10, 최대 10자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박스를 고정시켜요. 10글자 이상은 안 받아요. 그리고 입력 받더라도 아마 여기에 걸릴 거예요. required, 반드시 입력.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 뭔가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입력하지 않으면 서브밋 버튼을 눌러도 다음 페이지로 안 가요. 자, 여기 HTML5에서 정규식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규식 물어보면 이런 것들 해줘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검증 정규식 요거래요. 얘는 아까 거랑 똑같네. 요즘은 이렇진 않죠. 근데 숫자, 문자, 알파벳이랑 숫자만 6 이상, 12 이하 글자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것보단 AI에게 물어봐서 만드세요. 내가 필요한 거를 쭉 한글로 기술한 다음에 정규식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검증 정규식이래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웹에 검색해도 나와요. 자바스크립트 이메일 정규식.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있겠죠.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해요. 보면 잘 안 나오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정규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사선 안에 정규식 문자열을 기술하게 돼 있어요. 사선 안에 정규식 문자열을 기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정규식 요 패턴이 있네요. 서치라는 앱. 여기 정규식 함수예요. 보통 정규식은 문자 패턴 쓰고 이렇게 사선 안에 문자열 패턴 기술하시고 추가 정보를 기술해요. 추가 정보. 여기 I나 G나 M이 나오는데 I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여러 개 찾을 때, 보통 G를 안 하면 한 개만 찾아요. 여러 개 찾을 때 쓰는 거고요. M은 줄당 시작하는 문자열이 같은 경우 얘를 조합해서 만들어요. 근데 정규식 이건 뭐 공부하고 있으면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AI한테 물어봐서 쓰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공하는 게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서치는 여기 정규식 넣는 거예요. 여기 서치. 그냥 여기 문자를 넣는데 얘를 찾아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6이 리턴 되나봐요. 그 다음에 사선, 휴먼 사선. 정규식이에요. 아까 정규식 자바스크립트 사선 안에 넣고 뒤에 추가 정보를 넣는다 그랬죠. 이거 그냥 기술하면 똑같은 애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찾았죠? 이 인덱스가 리턴 될 거예요. 얘는 보면 I가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얘를 찾겠죠. 못 찾겠죠. 구분 안 하니까 대문자고 소문자니까 못 찾겠죠.
-1을 생성해. I 넣으면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아니, 구분 안 해요. 안 넣으면 구분하고 넣으면 구분해요. 얘를 찾겠죠. 6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리플레이스는 요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얘로 휴먼 마이크로소프트 바뀌었죠? 리절트가 바뀌었죠?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테스트를 많이 써요. 정규식 2 하면은 요 문자열에 2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없으면 false. 2가 없죠? false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복잡한 정규식을 넣고 해당 정규식 문자열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사용자 입력 판별할 때 true, false를 있나 없나 리턴하는 테스트 가장 많이 쓰겠죠. 매치 찾는 거예요. I. 근데 얘는 G 여러 개 찾아요. 그래서 I가 있으면 다 리턴돼요. 배열로. I를 담은 배열이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매치는 다 찾아요. G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G는 다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정규식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안 할 건 아니에요. 근데 할 게 산더미 같은데 일단 AI에게 물어봐서 정규식 만들어 쓰시면 돼요. 그런 이런 함수들이 쭉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메일 판별하는 애들 나와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했느냐 그 판별하는 식이에요. 얘래요. 아이디 입력 정규식.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읽어와서 얘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인지 아닌지 테스트로 확인하는 거죠. 이거 정규식을 앞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확인했어요. 사용자 입력한 게 아이디를 쓸 수 있으면 이 함수가 true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판별해 주겠죠. 자바스크립트 하는 방법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이메일 정규식 요렇대요. 검색해서 쓰라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회사 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정규식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네이버 사이트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 됐던 때였는데. 자, 하여간 읽어와요. 사용자 입력이죠. 사용자 입력 테스트 파스겠죠? 테스트 파스일 거예요. 정규식 이 정규식이래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반드시 이메일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야 true가 리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도 서브밋 버튼에 추가하면 사용자가 서브밋 버튼 누르면 걸러서 처리할 수 있겠죠. 확인하시고요. 전체 예제니까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내가 개발하면 jQuery로 개발하고 말 텐데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 HTML에서 제공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데 생각보다 안 써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방법 요즘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쓰는 추세예요. jQuery 아는 사람들은 jQuery로 100% 짤 텐데 jQuery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리액이나 뷰나 최신 기술이랑 충돌나요. 그래서 안 쓰려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프로젝트들은 국가 관련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80% 90% 이상 jQuery로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옛날에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HTML5 넘어오면서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통일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어차피. 자, 정규식 테스트로 사용자 입력을 확인하는 방법. 됐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jQuery로 아까 설명했던 jQuery로 확인하는 방법. 그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jQuery로 확인하는 방법. 저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서브밋 이벤트 처리하시면 똑같은 거 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있네. 얘는 다른 브라우저,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때 쓰는 애예요. 그래서 없어도 관계없는 애예요. 짝대기 웹 키트 해가지고 옛날에는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동작해서 이런 애들을 추가했어요. 사파리에서는 얘를 써서 처리해라. iOS에서는 얘를 써서 처리해라. 이런 걸 강제로 이름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파리 버립시다. 사파리 쓰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사파리 브라우저 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요거 많이 보던 버튼인데 이게 O를 누르면 전부 선택이 되고요. 이거 다시 O를 누르면 전체 해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하면 짤 수 있겠어요? 네, 옛날에는 정말 코드 안 주고 이거 짜세요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렵다고 난리를 쳐서 코드를 점점 주기 시작했더니만 이제 너무 쉽다고 난리더라고요. 안 보고 짤 수 있을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 감각은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네이버 사이트 이거 만드는데 많이 줘야 5만원 줘요. 근데 이거 만들라 그러면은 1년 넘게 걸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하루 종일 해도 못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근데 시간당 거의 한 4만원 5만원 줄 거예요. 그럼 본인도 그럼 거기 그 정도 수준이 되게 준비를 하셔야죠. 우린 뭐 디자이너 할까? 그래서 웹 디자인 쪽 가지 말라 그러는 게 고등학교 나와서 이런 거 만들라 그러면은 시간당 3만원 받고 페이지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 옛날 벤처에서 회사 다닐 때 다른 HTML은 현금이에요, 현금. 그냥 가서 한 페이지 만들면 바로 돈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6개월 동안 하는 거 보통 실무 가면 하루 이틀 정도 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랬더니 취업한에 놀러 오더니만 왜 거짓말했냐고. 난 하루에 3개씩 하고 있다고. 형 때문에 속았다고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무 가서 뭐 더 배운다고 그러는데 실무 있을 때 위에 본인 사수 있다고 거의 질문을 못해요. 왜냐면은 취업한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여러분들보다 취업한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더 많이 해. 아니 사수 없냐 그러면 사수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나한테 질문을 못하면 과연 회사 가서 사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회사 간다고 사수가 본인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수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사수가 있다. 없을 경우도 태반이고요. 보통 제 경험상 회사 가서 사수는 나의 사수는 항상 그랬어요. 사수가 딱 와가지고 나한테 서류를 이만큼 줘요. 그 다음에 이 사수는 내 사수의 사수가 준 서류다고 봐라 하고 한 10일 있으면 사라져요. 대부분 그런 사수들이 대부분이지. 왜냐면 프로그래머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도망가기 바빠요. 한 명 뽑으면 한 명 나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물어봐요. 방향성을 잃으면 빨리 물어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말했지만 내가 AI한테 내 뭐 서류 만들 게 있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기초가 신입사원 소양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실력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랑 완전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AI한테 물어봐서 읽어보세요. 완전 뭐 회사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벤처 회사나 망해가는 회사나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프로그램 할 짤 사람이 없는 회사나 실력을 따지지, 대부분 따지지 않아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 뽑을 때 1번 타자 정확하게 치고 빠르게 치느냐, 1번. 2번 이력서에 빠진 게 있나, 3번 자기 설명을 잘하냐, 나는 여태까지 요거 3개만 딱. 그리고 너무 급하면 아무나 뽑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에서 여유 있게 사람을 뽑을 때 딱 이거 봐요. 타자를 잘 치냐, 정확하게 잘 치냐, 그 다음에 이력서 빠진 게 있나. 옛날에 슈카? 이 사람이 라디오스타인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서울대 나왔지만 중간에 휴학한 기간이 몇 개 있고 게임만 하고 놀다가 제때 졸업을 못해서 갈 곳이 없더라. 좋은 회사들은 중간에 이렇게 몇 개월 빠진 것도 다 체크해요. 물어봐요. 뭐 했나. 그래서 중간에 쉬었다. 이거 물어보면은 초임들 가장 많이 답하는 게 1번 아파서, 2번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학비를 벌고.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회사에서 절대 안 뽑는 답변이에요. 다른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자기가 이력서에 빠진 거 있으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엄청 좋은 회사들은 엄청 깐깐하게 봐요. 그리고 프로젝트 만든 거 설명 잘하나. 프로젝트는 솔직히 잘 만들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젝트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본인들이 갔어요. 네이버보다 더 좋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네이버보다 더 좋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우리 회사 입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이거 왜 혼자 만드셨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응? 프로젝트는 고난을 어떻게 다 극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에 따라 어떤 고난을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혼자 잘 만드는 사람들 됐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잘 하시고요. 이력서에 빠지는 것들, 그리고 좋은 회사에서 뽑을 때 이 정도 좋으면서 실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고요. 이거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거의 이것만 뽑고, 이것도 좀 중급. 학급 회사는 일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봐요. 본인 안 도망가고 일할 수 있냐 그거 물어봐요. 학급 회사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여기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게시판을 못 만들어도 그럼 게시판 만들 때까지 일단 회사 나와서 무급으로 있읍시다. 그리고 게시판 만들면 바로 투입시켜 줄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전혀 프로그램 몰라도 문제 없어요. 게시판 만들 줄 알면 다음 날부터 투입해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학교 회사들이고 가면 되죠. 실력이 자기가 부족하면 여기 가서 부르다 보면 돌밭에 부르다 보면 돌이 아픈지 아는 거예요. 나중에 수학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이런 회사 가셔가지고 2년 지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애들 오면 깜짝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목소리 톤 및 생각 및 행동 방식이 바뀌어서 와요. 2년 일하고 오면 완전 바뀌어요. 여기서 취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은 너무 학생 티 난다 막 그런 생각 드는데 2년 일하고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목소리 톤도 틀려요. 완전 틀려요. 하고 다니는 것도 완전 달라져 있어요. 가면 돼요. 학급이라도 2년 버티면 달라져요. 왜 2년 버티라 그러냐면 학급에서 뽑은 회사들은 절대 본인들 연봉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2년, 왜냐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급여를 국가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2년 경력 쌓으면 고졸은 전졸이 되고 전졸은 대졸이 돼요. 그래서 학력에 맞춰서 국가 프로젝트는 돈이 나오거든요. 뭐 올려주세요 해도 올려줄 수가 없어요. 2년 대학 올려줄 수가 있어요. 받는 돈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회사도 받는 돈이 생기니까 2년 후에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올려줄 거니까 조금 받아도 2년 버티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준비하신 분은 말했지만 이력서가 본인 빠진 거 얘기 잘하세요. 빠진 거 자기 왜 졌냐. 이력서 보면 본인들 중간에 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하고 다 체킹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지 계획을 짜셔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등급을 넘어가는 회사는 100% 자료구조 물어봐요. 여기도 뭐 상급은 아닐 것 같고 중급 정도 회사. 뭐 스크린을 잘하냐,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아냐, 뭐 프로젝트를 잘하냐, 다 필요 없어요. 이걸 넘어가는 회사는 초임을 뽑으면 반드시 자료구조를 물어보지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하는 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자료구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입사 시험 문제가 대부분 자료구조야.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이버 사이트 시험, 네이버 카카오 시험 문제 하면 나오지 않나?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처음엔 어려운데 몇 개만 풀어보면은 엄청 쉬워요. 그리고 처음 풀 때는 어렵지 두세 번 풀어보면 쉬워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저 문제들이 대부분 자료구조 기반으로 돼 있어요. 자료구조 기반으로 돼 있어요. 요거 알면 쉬운 문제들이에요. 쉽지는 않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설명 듣고 몇 개 풀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저걸 풀었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애매하잖아요. 잘 풀었는데 몇 개 풀었는데 몇 개 틀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자료구조 공부를 더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 기초 문제여서 이게 어렵고 틀리고 그러면 재수하고 모의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고, 한번 자료구조 쭉 봐서 이해돼서 풀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실력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경력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아무 회사나 2년 가면 이걸 다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자료구조를 새로 공부해서 뭐하고 그런 것보다 자료구조를 접했을 때 프로그램 언어랑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동안 여러가지 기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완료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쉽게 완료되지 않은 분은 재반 지식이 이쪽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린 거예요.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굳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아무데나 빨리 취업해가지고 2년 경력 쌓으면 자료구조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경력 쌓는 게 더 맞아요. 자, 경력 그래요. 경력 쌓는 게 나아요. 그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해드릴 거고 자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본인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 건지 물어보면 자 그리고 말했지만 본인이 몸이 편하려면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편하려면 자바랑 DB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개만 잘 하시면 돼요. 남은 게 JSP, JDBC, JSP, 스프링, 리에 뭐 이런 애들은 공부해봐야 다음날 다 바뀌어요. 얘네들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안 쓰니까. 실무에서 안 쓰는 애들은 안 바뀌어요. 신부에서 쓰는 애들은 오늘 문법이 내일 문법이 아니에요. 문법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년 지나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새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바뀌어요. 이거 잘하면 이를 응용해서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J콜이 끝나면 쉬운 과목들이 자바가 조금 남았죠. 자바 뒷부분 조금 JDBC 자신간의 싸움이에요. 파이팅 하시고 자 이거 한번 만드는 방법 설명해 볼게요.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했네요. 올 체크박스 하나 그리고 밑에 div에 체크박스 3개 넣었네요. 그도 보면 몇 줄이 안 돼요. 몇 줄 안 되잖아요. 올 체크 점 체인지 이거 뭐예요? 이벤트 등록할 때 온으로 하라 그랬죠? 체인지 이벤트 등록한 거죠. 체인지가 뭐예요? 체크박스가 있으면은 데이터 사용자 입력이 바뀌는 걸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체인지라 그래요. 그리고 체크하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체크를 해제해도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발생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체크하면 이거 3개는 전부 체크해줘야 되고요. 이걸 다시 체크 해제하면 체크했던 거를 취소해야 되겠죠. 체크 안 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구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체인지가 일어나면 this.checked이게 뭐예요? 체크해가지고 발생한 체인지인지 체크를 해제해서 발생한 체인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로 판별하는 거예요. this.change. 이 this는 jQuery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this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요렇게 넣어야 이게 jQuery인 거지. 얘는 자바스크립트. this.checkeded. 체크드 속성이 만만한 속성이 아니에요. input 타입은 뭐 체크박스 쭉 있고요. 속성이 체크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체크가 돼요. 뭐가 없어요 뒤에. 다른 애는 키 밸류로 돼 있는데
얘는 키 밸류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체크드는 체크드 이렇게 처리하는 애들도 있고요. 언체크드 그렇게 체크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여기 true, false 나요. 체크드는 true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체크드는 false. 그럼 이거 체크박스가 둘 다 체크되어 있어요. 왜냐면 체크드가 있으면 체크로 처리해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 이게 체킹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로 짜면 이렇게 하면 false인데 왜 체크되어 있지? 체크도 뒤에 뭐 없어요. 있을 땐 이렇게 돼요. true false는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쓰시면 계속 false도 체크되어 있고 true도 체크되어 있고 애매모호한 지점이 많아요. 엄청 애매모호한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발생하면 애매모호한 부분 다 외부는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애매한 부분이 많구나 그 정도 알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겠구나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코드 자체가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this.checked로 체크되어 있으면 true, 안 되어 있으면 false가 리턴 되게 할 수 있어요. 얘는 this는 자바스크립트 this 객체예요. 현재 change 이벤트가 발생한 그 객체를 의미하죠. 얘가 체크되어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으면 요거 children의 input div children 자식들이죠. 3개 하나 둘 셋 input 3개가 선택이 되겠죠. 체크드 옵션을 true로, 그럼 얘네 3개가 true로 바뀌어요. 그래서 체킹이 되겠죠. 얘를 클릭하면은 전부 체킹되고 다시 클릭하면 체크드 false, 체크드를 없애요. 자, 속성 조작할 때 우리 배운 게 ATTR이에요. 프롭 잘 안 써요. 근데 체크드는 말했지만 속성 값이 뒤에 뭐 있는 애가 있고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완전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체크드로 속성이 돼 있는 애들 있고 체크드는 true, false로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체크드는 체크드 그런 형태로 애매하죠. 속성 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롭이라는 애가 true, false 값으로 체크드 속성을 조절할 수 있게 얘를 좀 변경해서 만든 속성이에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체크드 할 때만 쓰세요. ATTR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지금 내가 문제가 안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크드일 때만 프롭을 쓰고 다른 애들은 true, false로 체크드 속성을 true, false로 처리할 때만 프롭 쓰고 다른 경우엔 쓰지 마세요. 웹에 프롭이랑 ATTR 차이점을 검색해봐도 웬만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럴 의미 없고 찾느냐고 고생하지 마시고 프롭은 true, false로 값을 체크드 속성을 처리한다. 원래 체크드 속성은 true, false로 처리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true 해도 체킹돼 있고 false 해도 체킹돼 있어요. 이제 프롭 속성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이 항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언젠간 개선해서 프롭이랑 ATTR이랑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변경될 코드일 것 같아요. 계속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대충 체크드는 값이 없어도 체킹돼요. 그리고 값을 넣으려면 체크드라는 값을 넣어야 돼요. true, false는 아니에요. 체크드 true 체킹되고요. 체크드 false 체킹되고요. 그래서 복잡한 애요. false면 체크 안 될 것 같은데 체크 되는 애들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true, false도 처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저번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프롭은 true, false 값을
ATTR은 문자열 밸류 값을 처리하려면 사용해야 돼요. ATTR 이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체킹 이렇게 돼 있죠. 얘 박스 하나 있고 그 밑에 세 개가 있죠. 얘를 체크하면 this가 체크되어 있죠. 어때요? 그러면은 요거 실행되고 div children probe checked true. 이게 true니까 전부 체킹 되겠죠. 체크 해제하면 밑에 게 실행되겠죠. 모두 false 체크 해제되겠죠. 자, 나중에 코드 보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div 두 개를 겹쳐놔요. 버텀 있죠? 주황색, 그 다음에 탑 있죠? 녹색. 원래는 이렇게 주황 위에 녹색을 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녹색. 그리고 그 상황에서 두 개씩 div를 두 개씩 겹쳐서 놓은 거예요. 두 개씩. 뒤에는 주황색, 앞에는 녹색. 그래서 마우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div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도로 빠져나가면 요 녹색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생각해보세요. div 바깥쪽 div에 있고 안쪽 div 있는데 얘를 속성을 히든으로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이 div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주황색이랑 녹색을 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가지고 위쪽을 밖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그러면 뒤에 있는 주황색이 올라오겠죠.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안에 넣었을 때 이 작업을 하면 뒤에 있는 주황색이 보이고 이거 빠져나가서 이리 가면 얘가 이제 녹색이 없어지고 주황색이 생기고 얘는 다시 녹색을 원상 위치로 옮기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녹색으로 된 이런 페이지인데 마우스 올려놓으면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jQuery로 짠 거예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li 위에 li 넣었어요. 얘 보시면은 li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li를 여기 있죠? li를 패딩, 위드, 하이 줘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보고 갑시다. 자, 걔를 li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죠. 탑이라는 애를 탑이라는 클래스를 또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크기가 동일하죠. 그 다음 li들 볼게요. li 있고 안에 div 있죠. li 있고 div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를 8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버텀 있고요. 그 다음에 탑 있겠죠. 탑. 요 div 크기 얘도 80으로 만들었으니까 요만큼 탑이 될 거예요. 탑. 버텀. 근데 얘를 여기 어브솔루트 해가지고 얘를 어브솔루트 속성을 주면 여기 가서 붙겠죠.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나 다 한 거죠. 다.
LI는 이렇게 탑, 버텀, 얘도 80, 탑,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속성을 어브솔루트를 줬을 거예요. 탑을 어브솔루트 줬어요. 그리고 탑, 레프트랑 탑을 0로 했어요. 보세요. div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 어브솔루트하고 0, 0, 왼쪽에 0, 오른쪽 0 하면 얘가 여기 가서 붙고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겹쳐 있겠죠. 탑만 보이고 버텀은 안 보일 거예요. 됐죠? 그거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고 나면 화면엔 탑만 보일 거예요. 탑. 뒤에는 사실은 버텀이 있는 거죠. 어브솔루트로 탑이 타고 올라가서 버텀을 덮었으니까. 여기 나중에 문자열 대신에 이미지로 바꾸면 8080 크기 이미지로 바꾸면 더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나 봅시다. jQuery 간단하네. 호버 기능을 줬어요. 샵 컨테이너 자식 ul 자식 li. 걔는 뭐예요? 탑 컨테이너 얘죠. 자식 ul 자식 li. 얘네들이 선택이 되겠죠. 거기에 호버가 뭐예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나왔다 하는 걸 호버라 그래요. 마우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오버라 그러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호버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함수를 매개 변수로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마우스가 들어갈 땐 위에 거, 나올 땐 아래 거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this.find.tab find 뭐예요? 자손 중에 찾는 거예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손 중에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손 중에 tab. this는 뭐예요? this는 li잖아. li 컨테이너 UI li. 자, 여기 들어갔어요. this. 여기서 this는 누구예요? li 자손 중에 tab. 이 div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 li에서 this는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마우스가 들어간 li의 밑에 있는 탑이 여기 해당돼요. 여기 탑이 li 바로 밑에 있는 탑이 돼요. li가 버튼이죠. 여기 마우스 들어가면 걔 밑에 있는, 여기 마우스 들어가면 걔 밑에 있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탑을 찾았어요. 점 스탑. 얘는 안 배운 건데, 스탑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예정인데, 스탑은 기존 애니메이션을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 자, 생각해 봅시다. 마우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를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이게 했어요. 1초 동안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마우스를 가지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왔다 1초에 10번 하면 얘는 10초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10초 동안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우스를 막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가 10초 동안 여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탑을 하면 진행하던 이 애니메이션을 종료해요.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는데 새로 들어가면 이전에 동작하던 걸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마우스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면 지들끼리 계속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스탑을 넣으면 막 하면 애정께 취소되고 딱 나와서 마지막 애니메이션만 동작하게 돼요. 기존 애니메이션 활동을 멈추는 거고요.
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주는 거예요. 레프트 마이너스 100 픽셀 레프트 0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크기가 80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00 하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이니까 위에 있는 div가 여기가 있겠죠. 그럼 버텀이 되고 뒤에 있는 게 탑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버튼이 보이겠죠. 그 작업한 거예요. 얘를 위에 거를 왼쪽으로 치운 거예요. 근데 확 없어지면은 안 이쁘니까 천천히 1초 동안 이동하도록 이렇게 이동하도록 애니메이션 기능이 보이도록 이동시킨 거예요. 탑은 왼쪽으로 빠져나가니까 탑은 안 보이고 버튼만 보일 거예요. 왜? 이 감싸는 컨테이너 div가 히든으로 돼 있어서 이 div 밖으로 나가면 화면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면 밖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이너스 100 돼서 화면에 안 보이고 다시 빠져나가면 안할게 호거라 그랬죠? 빠져나가면 레프트 100 얘가 마이너스 100 레프트 0 여기가 레프트 0 다시 탑이 버텀을 가리게 되겠죠. 그 작업한 거예요. 그거로 자, 2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요거 남은 시간 2개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요 jQuery.zip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작업한 게 있고요. 17 열어볼게요. 아니다 18이네. 18 열어볼게요. 이거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색이 이쁘게 바뀌네. 이거 원래 저게 색깔이 저렇게 스무드하게 안 바뀌어요. 걔는 jQuery UI라는 다른 애를 더 쓴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버립시다. 이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뭐 스무드하게 안 바뀌게 그냥 쓰세요. 그냥 넣고 쓰고 싶으신 분은 쓰고요. 제 역할은 그거예요. 색깔이 바뀔 때 한 번에 팍팍 바뀌지 않고 얘 같은 경우 스무드하게 이렇게 바뀌죠. 색깔 잘 보세요. 이 분홍색 색깔이 한 번에 딱 안 바뀌고 서서히 바뀌죠. 그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쓴다고 저기 적용되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어요. 그거를 얘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요즘 jQuery UI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그냥 돌려도 돌아갈 거예요. 그 기능은 그것 때문에 얘를 넣은 거고요. 위에 거는 jQuery인 거고. 자, 이거 뭐야? 상단 메뉴죠? 상단 메뉴 만든 거예요. 걔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면 div 문구 div 어디서 어디지? 여기네요. 여기 div 줄이 안 맞아서 줄을 안 맞췄네. 그리고 밑에 div 있네요. 얘가 메뉴예요. 이게 메뉴고 밑에는 아무 이미지나 큰 거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포지션은 렐러티브. 이게 그냥 만들면은 요 메뉴가 이 이미지 뒤쪽으로 열려요. 이 이미지 뒤쪽으로 열려요. 이 이미지 뒤쪽으로 열려요.
그러면은 메뉴가 안 보이겠죠. 이 이미지 위쪽으로 메뉴가 열리게 하려면 G인덱스를 줘가지고 뒤쪽에 이미지가 뒤쪽에 이게 위 아래로 해야 되겠다. 아래쪽에 위쪽에 나오게 해야 되겠죠. G인덱스로 조절을 한 거예요. G인덱스가 적용되려면 포지션이 스태틱이면 적용이 안 돼요. G인덱스가.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렐러티브 한 거고요. 위드 하이 얘 크기 잡으려고 메뉴의 크기 잡은 거고요. 얘는 그냥 이미지 크기만큼 대충 원래는 div 안에 html 코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단 메뉴와 하단 내용을 분리해서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메뉴 부분, 얘가 아랫부분. 여기다가 html 코드 넣어서 메뉴 밑에 내용 넣으면 되겠죠. 이미지 대신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단 메뉴, 상단 메뉴, 하단 메뉴, 이미지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이미지 뒤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안 보여요. 여기가 안 보여요. 이만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아래, 지금처럼 얘를 위 두려고 인덱스 쓴 거예요. 이런 구조 잡는 거 쉽지 않죠. 구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조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전문 개발자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따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굳이 이런 데 시간 쓰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뭘 할 거냐. 요 작업을 해야죠. 메뉴가 이렇게 돼 있어요. li 밑에 div의 메뉴가 있네요. div에 메뉴가 있죠. 보면 div 안에 a 태그 홈, 이 홈이죠. 이거 다 있어요. div 안에 a 태그 홈, 이거 li 안에 div 안에 a 태그 홈, 이름 바꾸면 여기 내용이 바뀌겠죠. 이렇게 a 태그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밑에 div 안에 div는 하위 태그예요. 하위 메뉴. 마우스 올려놓으면 얘가 나와요. 얘가 홈 하나 있네요. 숫자 1로 바꾸면 아마 1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건 하위 메뉴가 있네요. 이렇게 하위 메뉴가 있죠. 자, 요 상위 메뉴 홈, 하위 메뉴로 div 안에 a 태그 밑에 홈, a 태그 2개 있죠. 하위 메뉴 2개 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얘는 하위 메뉴 3개네. 2개네. 2개씩 해놨죠. 이 div의 a 태그, div의 a 태그, div의 a 태그, div의 a 태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구조가 div 안에 요 전체 div 요 안에 ul 안에 li, 이게 li죠. li 처음에 요 div가 안 보이는 거고 a 태그는 보이는 거고 이 div는 안 보여요. 근데 마우스가 요 a 태그에 올라가면 밑에 div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a 태그에 들어가면 밑에 div가 보이고 빠져나가면 다시 안 보이고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걔를 jQuery로 구현해야 되겠죠. 생기고 나가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UL 얘도 추가해야 짧고 넘어갈게요. 좀 자잘한 건 본인들이 확인하세요. 자, jQuery만 봐드릴게요. 나머지 플롯은 보세요. li 태그 쌓고 div 모양 꾸미고 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 있네. div li를 플롯 레프트 했어요. 스타일을 없애고 앞에 점 지운 거고요. 점이 있죠. 리스트니까 어더 리스트니까 어너더 리스트니까 점이 있을 거고요. 걔를 없앴고 플롯 레프트 원래는 이렇게 쌓이던 걸 이렇게 쌓으려고 바꾸려고 플롯 레프트 했고요. 디스플레이 논 li 밑에 div에 div li 밑에 div에 div 하이 메뉴를 안 보이게 한 거죠. 디스플레이 논 안 보이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를 블록 태그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a 태그 마진 패딩 값이 안 먹으니까 크기 값이 안 먹으니까 블록 태그로 바꿔서 위드랑 패딩 값을 추가했고요. 글자랑 밑줄 a 태그 밑줄 없애고 이런 모양으로 꾸민 거죠. 이게 a 태그예요. 근데 블록 태그로 바꿔서 디자인한 거죠. 마우스 올라가면 처음엔 안 보이게 해놓고 이제 마우스 올라가면 하이 메뉴를 보이게 해야 되겠죠.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li의 호버 지금 이게 li 태그잖아요. 마우스 올라가면 호버 두 개 있네요. 위에 거 아래 거 호버 마우스 올라가면 어떻게 알아요? find div 자식 중에 div를 찾아서 슬라이드 다운 빠져나가면 div 밑에 div this의 div 밑에 자 요거 여기 마우스 올라가면 div 밑에 div를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주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보이게 해주죠. 그 작업한 거예요. 이게 하이 메뉴 보여주게 하는 작업이고요. 페이지가 다 불려주고 난 다음에 후보 기능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li의 a 태그 얘 뭐예요? 호버 컬러 attr 100 데이터 짝대기 BG 얘는 무슨 의미야? li 태그 밑에 a 태그 이게 다 a 태그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작업을 하래요. 데이터 짝대기 BG 이게 뭐예요? a 태그가 봅시다. a 태그에 데이터 짝대기 BG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HTML은 정해진 태그가 있죠. HTML 정해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href는 뭐예요? 주소고요. 클릭하면 이동할 주소죠. 타이틀 마우스 올라갔을 때 보여줄 속성이죠. 그렇게 정해진 태그가 있는데 앞에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어요. 속성을. 이거는 보통 사용자가 속성을 만들 때는 앞에 데이터 짝대기를 넣어요. 그래서 데이터 짝대기 BG 얘의 의미는 뭐냐면 A 태그의 속성 그런 의미예요. A 태그의 속성 이 색깔 사용자가 만든 거예요. BG 짝대기 데이터 짝대기 BG 나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라는 애를 만든 이런 속성을 만들 텐데 사용자가 여기에 색상을 넣을 수 있어.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상을 주고 뭘 하냐면 왜 색상을 줬냐 요 작업하려고 attr 속성을 읽어봐요. this lia 이 a 태그에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 a 태그의
데이터 BG라는 속성을 읽어와서 오버 컬러에 넣어요. 오버 컬러에 넣어요. 오버 컬러에 넣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A 태그라면 이 색상을 읽어오는 거고, 이 A 태그라면 이 색상을 읽어오는 거고, 이 A 태그라면 이 색상을 얘는 얘는 얘. 그럼 읽어와서 걔를 그 색깔을 뭘로 써요? 뭘로 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쓰고 있어요. 원래는 오렌지인데 BG 데이터가 살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BG 데이터가 살색이 되어 있으면 살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BG 데이터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면 하늘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색깔을 데이터 BG 속성에 기술하는 거예요. 스탑 this.stop 아까 했죠? 스탑 애니메이션 멈추는 거예요. 이거 스탑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걔네가 스탑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결 쳐요. 이렇게 빠져나오고도 계속 지들끼리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멈추려고 쓴 거고요. .animate 백그라운드 컬러 오버 컬러 얘는 뭐야? 아까 이 오버 컬러가 BG 데이터에 정해진 색으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 색으로 바뀌겠죠. 빠져나가면 오렌지색으로 바뀌겠죠. 이게 재밌는 게 UI 버그가 좀 있어요. jQuery UI로 이게 좀 색깔 번지는 거 썼는데 오렌지색이 문자열로 넣으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RGB 값으로 넣은 거예요. 종종 문자열이 적용 안 되는 애니메이션 UI 컬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RGB 값 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BG에 적용되어 있는 RGB 값을 오버 컬러로 읽어온 거고요. 오버 컬러로 읽어온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 건가? 원래 오렌지색으로 빠져나가면 돌이킨 거죠. 됐죠? 보고서는 대충 훑어서 익힌 다음에 안 보고 짜보세요.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드만 좀 읽고 특정 부분만 jQuery만 추가해 본다든지 CSS만 추가해 본다든지 하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거의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마우스 올라가면 보이게 하고 나가면 안 보이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코드 보고 확인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시고. 자, 오늘 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jQuery도 오늘이면 마지막 날이야. 오늘 내일 해도 조금일 것 같고요. 한두 개일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jQuery를 버리고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를 더 공부하세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대충 들으면 대충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JDBC 나가야 되는데 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자바도 기억 안 나고 DB도 기억 안 나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다 복습하셔야지 되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jQuery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얘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자바랑 DB를 다음에 JDBC 나갈 예정이니까 자바 좀 남은 거랑 어차피 jQuery 오늘 내일 끝나니까 응용은 천천히 해도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바디가 이렇게 돼 있네요. 바디에 UL 메뉴 했어요. 이렇게 아까는 가로 메뉴였죠? 세로 메뉴예요. 세로 메뉴 만드는 거고요. 자, UL 메뉴 했어요. 이게 UL 태그로 만든 거예요. LI.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밑에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 이만큼, 요거 하나가 LI 태그 하나예요. LI 태그 하나, 둘, 셋. 요만큼 하나가 LI 태그 하나예요. 이 전체가 UL이고요. UL. 그 다음에 그 안에 LI 태그 하나고요. 이만큼의 LI 태그 하나고요. 그 다음에 div 타이틀이 있고요. UL이 또 들어있네요. 얘가 서브 메뉴예요. 이 분홍색 요만큼이 밑에 있는 UL이고요. 이 녹색이 타이틀이에요. div예요. 타이틀. 자, 원래는 UL 태그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아닌데 이 CSS에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었겠죠? CSS 가봅시다. 메뉴 바로 밑에 있는 LI의 div 타이틀만 구조를 또 같이 봐야 되네. 캡처해 볼까요? 하나만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CSS를 봅시다. 볼까요? 샵 메뉴 얘죠. LI 태그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div 얘죠. 타이틀이죠. 얘네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3개 타이틀. 이 div를 마진 버텀 이픽셀. 이거 뭐 띄어쓰기 한 거고요. 크기 정하고 라인 하이트. 가운데 정렬. 글씨 폰트 크기일 것 같아요. 라인 하이트. 요 높이. 백그라운드 그린. 커서 포인터. 커서 모양. 포인터로. 요 녹색 부분에 들어가면 커서 모양이 포인터 되고 그린이고요. 요거 디자인 한 거죠. 그 다음에 샵 메뉴하고 메뉴 밑에 있는 UL. 샵 메뉴. 요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밑에 있는 UL. 얘를 의미하는 거죠. 해볼까요? 샵 메뉴 이거죠. 요 UL이랑 메뉴 밑에 있는 UL, 요 밑에 있는 UL, 요 분홍색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안 보이지만 있죠. 걔네들 의미하는 거죠. 마진 패딩을 없애고 리스트 스타일 온. 이거 요 어더 리스트 앞에 콤마 붙어 있죠. 여기 콤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앤 거죠. 없앤 거예요. UL 샵 메뉴. 이거는 뭐 UL 앞에 없어도 같은 애요. UL 태그이면서 아이디가 메뉴이네. 그 이미지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앞에 거 안 써도 같은 애 의미예요. 위드 200. 텍스트 인덴트 35. 인덴트는 뭐예요? 글자를 여기 얼마나 붙일 거냐, 얼마나 띄워서 쓸 거냐. 여기 인덴트예요. 위드 200. 요거 20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35만큼 떨어진 거고요. 요 글씨가 요게 35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ul.sub. 자, 또 이동 해봅시다.
ul.sub ul 태그이면서 서브 얘죠. 분홍색 부분들이죠. 여기도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테고 걔네들 어떻게 알아요? ul.sub 거기에 있는 li 태그들 a 태그들이죠. 요거들 요 분홍색 부분 색깔 넣은 거죠. 분홍색으로 하고 높이는 35 이랑 같겠네요. 35 버텀 2픽셀 밑으로 2픽셀씩 띄운 거죠. 여기 보면 약간 하얀색 있죠. 그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요 li는 요 분홍색 색칠한 거고요. 만약에 같은 위치죠. 호버 이 분홍색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꿨네요. 하나는 RGB 값 알파 값이네요. 투명도 RGB 알파 값. 그럼 어때요? 이 다른 색으로 바뀌겠죠. 마우스 올려놓으면 다른 색으로 바뀌고 빠져나오면 원래대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오버 얘는 일반적인 상태일 때 요 추가한 거죠. 마우스 올려놓으면 색깔 바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A 태그가 있는데 A 태그가 스타일 시트가 안 먹히니까 블록으로 바꿨네요. 블록 서브 li ul.sub 요 얘네들이죠. 밑에 계속 반복적으로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li 얘네들이죠. 안에 있는 A 태그들 분홍색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죠. A 태그 블록 기본 인라인이에요. A 태그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되죠. 디자인이 안 먹혀요. 디자인을 먹히려고 블록으로 바꿨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이게 뭐예요? A 태그 기본적으로 밑줄 생기죠. 밑줄 없앤 거예요. none 하면 없어져요. 샵 FFF 검정색이죠. 검정색 글씨로 디자인한 거죠. 스타일 시트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타일 시트만 했으면 이게 3개가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열려 있죠. 이게 다 열린 상태로 돼 있을 건데 jQuery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만들었겠죠. 어떻게 만들었나 가봅시다. jQuery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sub.hide 이거죠. 하이 메뉴를 하이드 안 보이게 하래요. 자 이게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배운 건데 샵 메뉴 얘 자식 중에 li 자식 중에 div 타이틀을 찾은 거죠. 타이틀을 찾았어요. 타이틀을 찾았어요. 이 키 0은 뭐예요? 이게 앞에 3개 찾으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요. 3개 찾았어요. 이거 찾으면은 여긴 요 하이 메뉴가 3개 있으니까 타이틀이 3개 있으니까 3개가 찾아져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키 0 첫 번째 것만 가져오고 싶으면 이 키 0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만 얘만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걸 가져오고 싶으면 EQ 1 하면 돼요. 찾은 것 중에 여러 개 찾으면 배열처럼 돼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0, 두 번째 거 1, 세 번째 거 2 그런 식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select div로 와요. select div
얘만 찾아서 얘를 여기 넣은 거예요. 타이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jQuery 펑션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면 .sub, .hide 이거죠. .sub 얘네들을 3개 찾아가지고 서브 메뉴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hide 처음에는 다 안 보여야죠. 마우스 올라가면 보여줘야죠. hide 하래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겠죠. 원래는 녹색, 분홍색, 녹색, 분홍색, 녹색, 분홍색 이 부분이 안 보여지니까 요 타이틀만 남아서 쌓인 게 된 거예요. 그렇게 쌓인 거예요. 타이틀이 남아서 쌓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녹색 3개만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밑에 liv 밑에 div 메뉴 밑에 다음 구성 변경해 볼까요? 메뉴 밑에 liv 밑에 div .5 타이틀에 마우스가 가면 하이 메뉴가 보여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할 거예요. on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들어오면 이 이벤트가 시행되는데 .sub .start 슬라이드 업 잘 생각해봐요. 이걸 왜 했나 생각해봐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요게 3개 있죠? 걔네들을 닫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가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보일 거예요. 근데 마우스가 여기에서 이쪽에 들어가요. 그럼 기존에 열려있는 애를 닫아야 되겠죠. 그 작업한 거예요. 이 열려있는 애들이 전부 클래스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스탑 얘 애니메이션 동작 중이면 멈추고 슬라이드 업 안 보이게 해라. 그럼 3개가 다 안 보이는 애는 그냥 안 보이게 될 테고 보이는 애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가 들어갔으니까 div에 마우스가 들어갔으니까 this 여기 마우스가 들어갔으면 얘가 this고 여기 들어갔으면 얘가 this죠. 타이틀 3에 들어갔어요. this.next next는 뭐예요? 얘의 형제 다운로드죠. 여기 있을 때는 3번째 서브 메뉴가 넥스트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 마우스 있으면 2번째 서브 메뉴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넥스트 서브 메뉴를 가리키겠죠. 걔를 뭐 하래요? 슬라이드 다운 보이게 하래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멈추고 타이틀 다음에 있는 서브 메뉴를 타이틀 메뉴 다음에 있는 서브 메뉴를 얘가 서브 메뉴죠. 스탑 애니메이션 동작 중이면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 보이게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면 다 닫은 다음에 얘 서브 메뉴 보여줄 거고 마우스가 여기 들어가면 다 닫은 다음에 얘의 서브 메뉴를 보여주겠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2개 나머지 기능은 이거 다른 데 쓰는 건데 잠깐만 이게 되나? 이거 되나면 예제가 달라 보이는데 아까 보니까 페이지 소스북이 좀 해볼게요. 다르죠? 없죠? 이걸 한번 복사해서 나머지를 설명해 볼게요. 복사해서 얘를 좀 변경해 봐야 되겠네. 제공해 드린 예제는 저렇게 안 돼 있네. 잠깐만요.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번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대로 바꿔볼게요. 보기는 안 좋은데 백부 됐으니까 에러는 아니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 났네. 복붙하면서 생긴 에러인가 봐요. 에러 메시지도 없네. 자, 얘는 그냥 설명
보여주고 하랬더니 이게 복붙하면서 에러가 났나봐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올바르게 바꿔보세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이거 두 개는 뭘 구현한 거냐면,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은 이거 마우스 올려놓으면 하이 메뉴가 보이죠. 얘 하이 3의 하이 메뉴가 보이고, 이 마우스 오버하면은 2의 하이 메뉴가 보이죠. 그런데 뭘 하고 싶으냐면 A를 타이틀 2를 오버하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요. 클릭. 그리고 그럼 얘가 이렇게 열리겠죠. 얘 메뉴가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클릭 안 하고 오버만 해요. 그럼 2는 닫히고 이 하이 메뉴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타이틀 1에 들어가면 1 하이 메뉴만 열리고, 타이틀 3에 올라가면 3 하이 메뉴만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 메뉴 자체를 빠져나갔어요. 3을 열어놓고 메뉴 자체를 빠져나갔어요. 그럼 2초 후에 아까 클릭한 애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얘는 닫히고, 타이틀 2가 새로 열리게 하는 그런 예제를 추가한 거예요. 그 부분이 요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하이 메뉴 나오는 부분은 이것만 있어도 돼요. 이것만. 그거 아까 그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마우스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대로 오버된 애가 하이 메뉴 보이고, 찜해요. 타이틀 2를 찜했어. 그리고 다시 움직여. 그러면 타이틀 2는 찜됐지만 타이틀 3 하이 메뉴가 보이겠죠. 사용자가 이 메뉴를 벗어났어요. 그럼 2초 후에 메뉴, 아까 클릭한 찜한 메뉴가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찜한 메뉴를 select div를 첫 번째 div로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찜 안 하면 여기 메뉴를 벗어나고 나면 1번 메뉴 하이 메뉴가 보이도록 선택된 div를 0번으로 선택한 거고요. 이거 아까 타이틀이라 그랬죠? 타이틀 3개. 만약에 클릭하면 찜을 바꿔요. 타이틀 1을 클릭하면 this select div에 놓고 얘가 들어가죠. 2를 클릭하면 this가 2가 되겠죠. 2 놓고, 타이틀 3를 클릭하면 this가 타이틀 3가 되겠죠. 그래서 select div에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찜한 거예요. 찜. 이 클릭하면 얘가 select div에 들어가고, 얘를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고, 그 이벤트 추가한 거고요. 얘는 샵 메뉴가 뭐예요? 요 UL이죠. 요 전체 UL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마우스 리브, 요 메뉴 밖으로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타이머가 동작해요. set 타임아웃. 한 번만 실행하는 타임아웃이죠. 2초 후에 실행이 돼요. 뭘 하고 있냐면, 이거 뭐예요? 서브 메뉴를 모두 닫고 있죠. 열려있던 서브 메뉴를 다 닫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택된, 아까 클릭해서 찜한 애가 select div에 들어있죠. 거기 하이 메뉴를 애니메이션 없애고 보여줘요. 아까 얘를 클릭했으면 이 하이 메뉴를 보여주고, 얘를 클릭했으면 얘 하이 메뉴를 보여주겠죠. 언제? 메뉴에서 마우스가 빠져나가고 2초 후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2가 열린 채로 마우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초 후에 얘가 실행이 돼서 아까 클릭한 첫 번째 메뉴 하이 메뉴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닫고, 그렇게 해주는 예제를 추가한 거예요. 얘를 추가한 거예요.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려면 엄청 빡센데,
jQuery로 하니까 몇 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 예제예요. 아마 이게 돌아가는 걸 거예요. 복붙하면서 이상한 문자열이 들어갔나 봐요. 자, 이번 시간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 남은 거 봅시다. 얘는 동작이 되려나 모르겠네.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아니네. 이거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마우스 올라가면 보통 요거 광고 이거 좀 얘를 작게 해가지고 여러 화면 중에 하나의 광고만 보여줄 때 종종 쓰죠. 요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있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 전체 감싸네 div요. 요만큼 감싸네 div요. 여기 백그라운드고요. div01 걔네들은 여기 두 개가 하나의 쌍이에요. 어느 때는 오리만 보여주고 어느 때는 오리랑 공을 보여주죠. 이만큼 묶었어요. 이만큼 묶었고요. 얘는 크기를 안 줬어요. 근데 그 안에 나중에 조절할 거예요. 얘는 감싸내고요. 이 안에다가 이 div를 두 개 쌓았어요. 이게 지금 그 안에 div를 하나 더 감쌌는데 얘는 고정시키려고 쌓은 div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div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면 얘가 400으로 고정시켜요. 그러면 이미지 두 개가 밑으로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div를 좀 줄여요. 그럼 이 오른쪽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얘를 400으로 고정 안 시키고 밖쪽 걸 이렇게 줄이면 이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드니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400에다 200으로 바꾸면 이미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이 화면이 줄어도 두 개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 400을 유지하면, 이미지 하나가 200이니까 400이 들어가도록 유지하면 요 이미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400으로 고정시킨 거예요. 400으로. 그래서 요 감싼 div01 그 안에 이미지 두 개 쌓을 예정인데 크게 고정을 안 하면 이 바깥쪽 div가 줄어들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크기가 줄어들어도 이 이미지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옆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지 두 개 넣을 수 있는 공간 400이 들어간 div를 고정시킨 거예요. 두 개 감싸져 있어요. div 다시 그려볼까요? 백그라운드는 전체 감싼 거고 div01은 요 하나의 작업을 전부 감싼 거고 그 안에 있는 div는 이미 크기가 고정 안 돼 있으면은 바깥쪽 화면이 줄어들면 들어갈 공간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얘를 400으로 고정시킨 div를 하나 감싸있어요. 얘가 얘고요. 그 다음에 div 두 개가 있죠. div02 마우스 이벤트 누르려고 이미지 div 감싸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 더 넣었죠.
이게 뒤쪽 이미지고 이게 앞에 쪽 이미지고 이미지 두 개 넣었어요. 크기를 400으로 했어요. 됐죠? 그래서 앞에 이미지 하나, 뒤에 이미지 하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를 감싼 이미지 하나 있고요. div 하나 있고요. 그래서 400으로 고정시켰어요. 뭐 div를 생략해도 되는데 여러가지 이벤트 나올 때 필요해서 그냥 이미지를 div로 감싼 거예요. 다시 그려볼까요? 이미지 스판 div 이미지 얘를 또 div로 이렇게 감쌌어요. 걔가 div0이죠. 왜? 이벤트 여기다 추가하려고. 마우스 들어오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얘를 추가한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 두 개를 넣었죠. 어디 갔냐? 이 이미지를 더 넣었죠. 이 div 옆에 이미지 있는 거죠. 잘못 그렸네. 요게 여기고 얘가 얘고 요 div 안에 이미지 옆에는 그냥 이미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감싼 div 그리고 요걸 또 감싼 div01 복잡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요 div02 얘가 div02죠.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원래 크기가 지금 400이어서 다 보이는데 아마 200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안 보여요. 얘네들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만큼이 400인데 div를 200으로 줄이면 얘가 안 보이겠죠. 400인데 200으로 줄이면 얘가 안 보이겠죠. 400인데 200으로 줄이면 얘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200으로 바뀐 애가 있고 마우스 올라가면 이 200으로 줄인 애를 다시 400으로 키우면 얘가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거를 요 이벤트 위에서 할 예정이에요. 자, 이거 구조만 봐서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벤트를 추가하는지 jQuery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아니네. 인터벌이니까 쟤는 다른 애고 호버 얘네요. 이벤트를 여기에 줬네요. 여기. 다시 그려볼까요? 예, 여기 이벤트를 줬어요. 자, 그려볼게요. 이미지 얘를 div02로 감싸고 이게 div0이죠. 옆에 이미지 요 크기 똑같이 이미지 하나를 넣었어요. 요 이미지 넣었죠. 그 다음에 그냥 div 400으로 고정했어요. 이만큼을 div 400으로 고정시켰어요. 이 왜 고정시켰냐? 나중에 이 바깥쪽 div를 강제로 이렇게 줄일 거거든요. 요걸 줄일 거예요. 얘가 줄어들면은 페어런트를 줄어들고 있죠. 얘를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가 여기 고정 400으로 div 크기가 400으로 고정 안 돼 있으면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div을 고정시킨 거예요. 400. 그럼 얘를 줄여도 여기 이 div는 고정 크기니까 안 줄어들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서서히 이렇게 감춰지는 게 보여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400으로 고정시키고 바깥쪽 div를 당길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괜히 좋네. 자, 호버 다시 그려볼까요? div 공이 이렇게 있고 얘가 div 공이 그 다음에 안에 이미지 있고 옆에 이미지 있고 얘를 감싼 뭐가 있죠? 그냥 div 400 고정된 div 400 고정된 div 있고요. 바깥쪽에 div 01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div 01. 그래서 div 01을 줄이는 거예요. div 4는 이미지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고정한 거고요. div 02 이 부분 이벤트 등록하고 있죠. 호버 입력하고 있어요. 호버. 이 안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뭘 하고 있나 보죠. .div01 애니메이션 200. 아까 얘를 줄인다 그랬죠. 얘를 div01 얘를 줄여요. 200으로 줄이면 얘가 요만큼 다 보이던 게 반만, 이게 400이니까 200으로 줄이면 앞에 이미지가 200, 200이니까 앞에 이미지만 보일 거예요. 바깥쪽을 400으로 줄였어요. 밑으로 안 떨어져요. 얘가 고정된 div가 들어가 있으니까 딱 이 상황이 되겠죠. 200으로 줄이면 앞에 이미지만 보이고 400으로 늘리면 다 보이겠죠. 이 작업이 200으로 줄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div01 얘죠. 얘를 뭐 하고 있어요? 400에서 200으로 줄이래요. 자, 이런 애가 1개, 2개, 3개 있죠. 얘는 똑같아요. 3개 중에 하나만 열려 있어야 되니까 3개를 다 200으로 바꾼 거예요. 얘를 200, 얘를 200, 얘를 200, 다 200으로 바꾼 거예요. 다 2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dis.parent. 왜 dis 썼냐면 지금 여기 마우스 올라가면은 혹시 3개 중에 열려있는 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3개를 다 닫은 다음에 그럼 200, 200, 200 곰돌이만 남겠죠. 3개 남고 dis.parent 요거의 부모의 부모 얘죠. 여기 있으면은 요 감싼 div겠죠. 걔를 400으로 늘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200이 돼서 뒤쪽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얘는 400이 돼서 뒤쪽 이미지가 보이겠죠. 마우스 올라가면 열려있는 애는 닫고 마우스 올라간 애는 400으로 바꾸고 그럼 마우스 올라간 애만 보이겠죠. 그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보이고. 자, 그거 나머지 이거 주석한 애는 인터벌 아까 그 클릭하면 몇 초 후에 열리는 거 있죠. 이렇게 요 3개 있으면은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요 화면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몇 초 후에 요 선택된 애가 펼쳐지게 하는 걔를 구현한 거예요. 걔를 요 함수 인터벌 컬 해가지고 마우스를 떠나면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그거 구현한 거고 무시하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된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여기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 얘는 400으로 고정시켰어요. 왜냐면은 이게 400으로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미지 2개 들어 있으면 이게 줄어들면 어때요? 이 이미지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보여요. 애니메이션 나중에 이거 지우고 해보면 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어차피 다 줄고 나서 문제가 없는데 얘가 주는 동안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서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400으로 크기가 고정돼 있으면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크기가 위드가 줄었다고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한 거예요. 400. 그래서 이미지 2개 들어있고요. 바깥쪽 걸로 줄여요. 얘를 이렇게 줄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쪽 걸 이렇게 줄이면 두 개 보이던 이미지가 바깥쪽 거를 이렇게 이거를 줄이고 있죠. 줄이면 하나만 보이겠죠. 2개 보여주고 싶으면 바깥쪽 거를 늘리면 되겠죠. div01로 그 작업을 하고 이거는 이미지 1개 보여줄지 2개 보여줄지 결정하는 div이고 얘는 이미지 아래로 안 떨어지게 크기를 고정한 애고 얘는 앞쪽 이미지 마우스 이벤트 등록하려고 만든 div이고 얘는 이 옆에 있는 이미지고 그리고 이런 게 3개 있죠. 세 개 있죠.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시작하면 요 크기를 요 감싼의 div를 200으로 줄이면 이렇게 오리만 보이겠죠. 오리만. 그 다음에 마우스를 요 오리에 올려두면 이 div 크기가 400으로 늘어나면서 천천히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서 늘어나니까 옆에 있는 이미지가 스르르 보이겠죠. 빠져나가면 다시 200이 되니까 안 보여주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그렇게 구현한 거예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